건강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게 된 농평이 기평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관련 규정 개정사항. 두 번째, 불인정 기준 및 부적정 집행 사례. 세 번째, 연구개발비 정산 주요 절차입니다. 각각의 마우스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농평아, 이번 시간에 제일 먼저 알아볼 내용이 무엇이었지? 바로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이야. 기존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게 핵심이지. 자, 그럼 여러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건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기존 규정과 다르게 타 소속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승인 내용과 집행금액이 다르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를 지급 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과 과제 참여 계약 체결 없이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불인정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학생 인건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인건비 변경 시 승인사항에서 제외되었으며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으나 창업학생연구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불인정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비영리기관의 PC는 불인정 기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 종교과제 연구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기기, 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비는 불인정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 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 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도 불인정 기준입니다. 연구활동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 외에 별도의 여비 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과 원래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 요금 등이 불인정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기관 내부 혹은 주관, 협동, 위탁, 공동 연구기관, 참여기업 간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대상이나 1번, 2번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를 불인정 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연구과제 추진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 외에 별도의 여비 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연구수당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도 불인정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위탁 연구개발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미지급 인건비와 위탁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 계상 집행 금액은 불인정 기준입니다.
간접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수 기준 및 범위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가 연구기간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와 함께 학생인건비도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연구비 관리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기평아,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은 잘 살펴보았니? 응. 그렇다면 이번에는 불인정 기준 및 부적정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떨까? 좋아.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인건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공통 기준으로는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 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참여 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대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통해 타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공통기준뿐만 아니라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도 구분하여 알아두도록 하세요. 인건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땡땡대학교 모 교수는 외부연구원 L군과 연구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A과제에서 인건비 4,138만 6천 원과 B과제에서 인건비 9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 L군이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확인 결과 모 교수가 대표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P회사에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재직하였으며 2014년 3월 1일에 주식회사 S회사로 이직하여 재직 중이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불인정 금액 4,138만 6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계획서 계산금액과 실제 연봉이 상이했던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계획서상에 참여연구원 누구의 인건비 실지급액을 3천만 원, 참여율 100%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비에서 인건비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 시 해당 참여연구원 누구의 실제급여가 계획서에 계상한 3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2,500만 원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따라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초과되는 금액 500만 원을 불인정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 감액 사례는 제가 설명할게요.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여 참여율 100%인 현금 인건비 총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초 협약 시작인 1월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채용이 지연되어 4월부터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제에 미참여한 기간인 1월부터 3월 동안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협약 변경을 하였으나 이는 신규 채용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한 경우로서 환수 기준에 해당하여 미지급한 인건비 6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살펴볼까요? 프리랜서인 누구는 주식회사 땡땡땡의 연구과제에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계획서에 계상된 외부 인건비 총 2,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따라서 과제 참여 계약 체결 없이 지급한 인건비인 총 2,4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현물 부담 금액 부족에 대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계획서에 현물 인건비로 참여 연구원 A는 실지급액 3천만 원의 참여율 80%, B는 실지급액 2,500만 원의 참여율 70%로 총 4,1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종료 후 정산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한 명의 연봉이 참여율 대비 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참여율 변경 등의 조치 없이 현물 부담 금액이 부족하여 해당 금액 200만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학생 인건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학생 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 책임자 소관 학생 인건비 전액, 학생 인건비 지급 단가 초과 집행 금액, 월별 참여율 100% 초과 집행 금액, 학생 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이번 부적정 집행 사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참여연구원 연구비를 일부 부당 일괄 관리 및 부당 집행한 사례인데요. 땡땡대학교 모 교수는 연구기간 3년 동안 학생 인건비 6,744만 원, 외부 인건비로 869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연구소 소속 학사과정 대학생 7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교내 은행에서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출하게 하여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모 교수가 학부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일괄 관리하면서 제출받은 학부생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용도 불명하게 사용하고 학부생 체크카드를 병원비, 가족여행, 주유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에 대해 회수 조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 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 구입비, 최종 종료 과제에서 연구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 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비 등입니다.
연구개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적정 집행 사례를 살펴볼까요? 주식회사 땡땡땡의 대표이사인 K씨는 연구 수행 기간에 총 5차례에 걸쳐 거래처 A, B, C, D 업체에 연구와 무관한 외상대금 변제의 명목으로 지급한 1,380만 9,750원을 포함하여 연구비 3,14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중 1,350만 원은 되돌려받아 자재 구입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여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땡땡땡땡의 참여연구원 누구도 농약비료 구입비 120만 원을 연구비 카드로 집행하였으나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땡땡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자리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일명 카드깡으로 연구비를 부당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해당 연구원에게 참여 제한이 부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하나 더. 원래 계획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를 구입한 사례입니다. 땡땡대학교는 연구 수행 중 세 단기가 필요하여 연구 도중에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세 단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 종료 후 정산시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당초 계획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불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구활동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수행기간의 여비 기준 외에 국가연수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해제지역 외 사용금액,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비로 집행된 특허 출원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살펴볼까요? 주식회사 땡땡땡은 연구 수행 중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출원비가 필요하여 해당 비용 150만 원을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과제가 종료되어 해당 과제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시 규정상 간접비로 집행되어야 하는 특허 출원비가 직접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금액 150만 원을 불인정하고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총 3년간의 연구기간 중 2000년도에 주식회사 땡땡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상시험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임상시험비 1억 원을 업체에 지급합니다. 1월에 임상시험이 착수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용역 계약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하게 되는데요. 연구 종료 후 정산 시 당해 연도기간 안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이 연구 종료일을 초과하여 해당 금액 전체를 회수한 사례입니다. 원인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물이 기간 내에 납품,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과제 추진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수행기간의 여비 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과제 추진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는 기평이가 준비했습니다. 3개의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 땡땡 농업회사 법인에서
과제 관련 국내 출장비로 153만 원을 집행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참여연구원이 과제로 참여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받은 출장여비는 불인정으로 회수 조치한 사례입니다. 둘, 땡땡 기업에서 지급한 회의비의 증빙서류인 연구과제 회의록 및 참석자를 확인한 결과 동일 날짜에 국내 출장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참여연구원 K군이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불인정한 사례입니다. 셋, 1차 년도 연구기간 중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영업점에서 특근대로 집행하여 회수 조치한 사례입니다. 자, 6번째. 연구수당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당초 계획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입니다. 기여도 평가 없이 집행한 연구수당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땡땡 기업에서 참여연구원에게 1차 년도 연구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확인 결과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 또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불인정 금액으로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땡땡 기관에서 연구 책임자가 부하 직원 K군, H양, S군, L군을 참여연구원으로 지정하고 연구수당이 참여연구원별로 지급이 되면 연구수당 중 일부를 부하 직원에게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연구 책임자가 연구수당을 갈취하여 해당 금액을 불인정 금액으로 회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위탁연구개발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미지급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 계상, 집행금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 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간접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에 해당 금액,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영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공제받을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하거나 증빙 없이 또는 간이 영수증으로 직접비를 집행한 경우, 그리고 연구비 통장을 분리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자금과 혼용한 경우, 기업 부담금을 연구비 통장에서 무단 인출 후 재입금한 경우는 모두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기평아,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정산 주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는 협약 후 회계법인 자동 지정, 온라인 1차 제출, 1차 결과 확인, 온라인 최종 제출, 최종 결과 확인, 이의 신청, 정산 금액 반납, 후속 조치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농평아,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래? 먼저 FRIS 시스템에서 협약 완료 후 회계법인은 자동 지정되고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으로 온라인 제출을 하며 회계법인 검토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구 종료 3개월 이내에 농기평으로 온라인 최종 제출을 하고 농기평 검토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상계좌로 정산 금액을 반납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농립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모두 이해하셨나요? 기평아, 너는 어땠어? 아는 내용도 있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례를 통해 살펴보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으로 모든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